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질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잘 안되는 사람이 봐야 할 책.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현직 한의사 선생님이신 강신용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구도 아픈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가? 현대의학은 점점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듯하다. 만성질환을 겪으며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체 왜 이런 병에 걸린 것인지, 어떻게 해야 완치를 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은 의학 정보들은 넘쳐나고 의료인들이 환자분들에게 그 원인과 치료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기란 녹록지 않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필자는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는 환자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몸이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세세히 설명함으로써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진료 시간의 부족, 정보 제공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의사는 환자분들에게 증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처방을 해줄 뿐이다. 아픈 사람들은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처방에 의존해 구멍난 독을 가까스로 메우는 격이 된다. 이래서는 아픈 몸을 넘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어 한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할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치료법이라도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완치를 위해서는 내가 왜 아픈지, 질병에 걸린 내 몸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정상 완화가 아닌 근본적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50% 환자의 의지와 노력, 50%의 의사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필자는 28년 동안 수많은 임상과 연구를 통해 우리 몸이 아픈 원리를 정리해왔다. 각종 질환으로 도저히 나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완치되고 몸 곳곳의 통증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평생 소화 한번 시원하게 못해본 채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책에 담은 내용을 일반인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원인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에 대해서만 쉽게 처방한다. 한마디로 증상 위주의 치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발하거나 다른 질환을 불러오는 등 결코 완전한 치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아픈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근원적 원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만드는 근본 원인 5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화장애, 장누수, 면역 불균형, 독소, 스트레스다. 이 5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보통 대부분의 질환은 소화장애로 시작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몸에 질병이 시작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을 사소한 증상으로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나중에 위장질환, 뇌질환, 여성질환,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걷잡을 수 없는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4가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바로 혈액순환 장애, 저산소, 저체온, 만성 염증이다. 아프다고 할 때 우리 몸 안은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이 4가지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혈액순환 장애, 저산소, 저체온, 만성 염증은 앞에서 말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 5가지에도 영향을 주면서 질병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위에서 말한 9가지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며 유기적으로 얽혀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를 모른 채 의료 쇼핑에 중독되어 영양제나 치료제에만 의존한다면 병은 낫지도 않고 몸만 지쳐갈 것이다. 몸이 정말 아프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인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처방을 넘어 최대한 아픈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역시 의료인으로서 그 시간이 녹록지 않음을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의무이자 목적인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노력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에서 집필하기 시작했고 이 책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병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완치해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주체는 나 자신이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선 나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듯 아픈 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 5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의 근본 원인 4가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 치료에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때 역시 환자의 노력은 필수적이다. 의료인의 정확한 가이드와 올바른 정보를 통한 환자의 실천과 행동이 완치를 이루어낸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부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여 오랫동안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길 희망한다. 파트 1. 누군가 내가 왜 아픈지 말해주면 좋겠다. 내 몸은 왜 아플까?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병이 호전되지 않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분이 내원한 적이 있다. 가장으로서 밤낮없이 일만 했다는 그의 몸을 살펴보면서 단순한 정상 치료로는 절대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괜찮겠지? 혹은 조금 더 참아야지. 별거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며 우리 몸을 병이 나을 수 없는 몸, 아픈 몸으로 만든다. 그러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 가면 원인도 찾고 병도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그 흔한 고혈압, 당뇨병조차 아프기 전의 상태만큼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한다. 단지 혈압이나 당을 조절하는 약을 처방하는 데 그칠 뿐이다.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약을 바르는 셈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는 가시를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 먼저다. 즉, 혈압과 당의 수치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2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일시적 정상 치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증상과 아픔을 불러온다. 앞 사례처럼 이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랑하는 이가 원인 알 수 없는 병원을 전전하며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결국 많은 돈만 버리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안게 될 마음의 상처도 심각할 뿐 아니라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가정은 무너지고 마음도 지쳐간다. 질병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현대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지나친 스트레스, 인간관계와 가정 문제 등 건강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수없이 많다. 질병은 이러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살려줘 하고 보내오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메시지에 응답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건강한 몸을 지키려면 반드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고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환자 자신이다. 건강한 몸이란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 기준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에 대한 정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원시시대와 중세시대에는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생물학적 기능이 정상이라면 건강하다라고 했다. 반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삶에서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해졌고 이때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추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지만 건강하다고 이야기했다. 현대에 와서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에 건강 자체를 단순히 개인에 두지 않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었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 몸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신은 그 바탕 위에 안녕한 상태를 두고 건강하다고 말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건강하다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제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건강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 사회적인 개념이 된 핵심적 이유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관계도 복잡해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로도 다양해지고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나 형태도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도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모두가 무너지기도 하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만큼 망가진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 데도 상당한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도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픈지 알아야 치유가 된다. 30대의 한 직장 여성인 A씨가 찾아왔다. 4살, 6살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출산 이후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아픈 몸을 치료하고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마지막 종착지로 우리 한의원을 찾은 것이다. A씨는 2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증상이 심해질 때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다 보니 어느새 갑상선과 간 기능 저하까지 오게 되었다.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졌고 피부 섭진에 요통, 근육통 등 전신으로 불편한 증상이 확대되더니 급기야 불면증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만성질환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 A씨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A씨는 현재 아이 둘을 돌보느라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태였다.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말할 때 특정 한 부분만을 의미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한두 가지 증상으로 시작해 그것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을 받는다. A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시작으로 몸 여기저기에서 아프기 시작된다. A씨는 필자와 함께 차근차근 치료를 해나간 결과 결국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랜 통증과 낫지 않는 질병으로 우울감에 젖었던 마음도 한결 좋아졌으면 물론이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왜 아픈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왜 아플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손상되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인가? 바로 자연 치유력이 회복된 몸이다. 자연 치유력이란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힘을 일컫는다. 이를테면 감기에 걸려서 증상이 심하면 약을 처방받지만 이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뿐이다. 인체 스스로가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발휘하여 이겨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1인 가구 고령화 시대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하는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완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지난 28년간 질병의 5가지 근본 원인을 찾고 단순히 정세 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연 치유력을 구성하는 소화, 건강한 장, 면역 균형, 해독, 스트레스, 이 5가지 근본 요소는 서로 사이클을 이루며 선순환 혹은 악순환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손상된 상태의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 상태인 혈액순환 장애, 저산소, 저체온, 만성염증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진정한 회복과 치료는 몸을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 5가지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필자는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5가지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 몸의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픈 몸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세세히 알려주려고 한다. 아픈 몸을 만드는 5가지 근본 원인. 필자는 질병이 생겼다, 아프다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인데, 아프다고 느끼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몸 안이 망가져 가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미리 안다면 큰 병이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와도 같다. 평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질병이나 몸의 불편함을 통해 건강의 적신호, 즉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야만 치료도 시작할 수 있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비결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자산가인 지인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으면 다 끝이지? 라고 답했다. 극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 중에는 일찌감치 커다란 부를 이루었지만 건강을 잃게 되자 쌓아 올린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이룬 성공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아팠던 게 다행이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지금 혹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면, 병명을 알 수 없지만 각종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현재에 절망하기보다 이 타이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드디어 우리는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더불어 병의 5가지 근본 원인인 5가지를 잘 이해한다면 병의 치유를 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이 5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소화장애, 장누수, 면역 불균형, 독소 과다, 스트레스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고 건강이 무너진다. 이 5가지는 하나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몇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결국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작은 증상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소화장애를 시작으로 다른 곳에도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A씨의 사례 역시 5가지 요소가 모두 관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찬가지다. 소화장애를 시작으로 각 단계별로 넘어가며 새로운 질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시작으로 다른 요소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비만이나 여성 호르몬 불균형을 함께 가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말이다. 결국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몸은 아픈 상태가 되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알게 된 것은 대부분의 질병이 소화장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소화장애가 장내 세균 불균형을 만들면 이 불균형이 곧 면역 불균형을 초래해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 등의 각종 질환을 만들어낸다. 필자는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 라는 저서를 통해 장누수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소화장애가 장을 손상시켜 장누수, 장내 염증으로 인해 장벽이 손상되면서 혹은 열리면서 장의 누수가 되는 현상을 장누수라고 합니다. 장이 손상되어 장누수가 되면 누수된 장벽을 빠져나간 많은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뇌질환에서부터 갑상선 질환, 자궁질환, 피부질환, 대사증후군,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 및 원인 모를 질병들을 만들어낸다. 또한 우리 몸에는 외부로 받는 스트레스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내부 스트레스도 존재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소화장애를 일으켜 다시 질병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통 우리 몸이 아프다고 할 때에는 이 5가지가 원인이 되어 작용하는데 그때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혈액순환장애, 저산소, 저체온, 만성염증이다. 우리 몸이 이 4가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인이 흔히 앓고 있는 담적,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증후군, 만성위염 등의 증상은 단순히 소화 관련 질환으로 보고 증상을 치유한다면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다.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가지에 대한 근본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몸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된다. 자연 치유력의 회복력 역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2부부터는 이 5가지 근본 원인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면서 서로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누구나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
내 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질병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진짜 치료가 시작된다. 감사합니다.